자,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식물들, 특히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식물들을 몇 가지 추려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황작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구황작물이란 말이 나온 이유는 제가 고구마와 감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고구마나 감자가 대표적인 구황작물이라고 해서 구황작물이란 말의 뜻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구황작물이란 게 뭐냐면 흉년 등으로 인해서 주식물 대신에 먹게 되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구황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흉년 같은 때 먹을 게 많이 부족할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작물이란 뜻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도 이 구황작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구황작물 같은 경우는 가뭄이나 장마 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요. 비옥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황폐한 땅에서도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다, 가꿀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황작물 고구마와 감자 살펴봅시다.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좀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후와는 크게 맞지 않다는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잘 자랐던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시험 또는 우리나라의 토양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따져가면서 키우다 보니까 감자에 비해서는 좀 전국적으로 재배하는 속도가 좀 늦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구마는 조선의 영조 임금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재배되기 시작했는데요. 영조 임금이 지금에서 한 200년 전쯤의 임금님이니까 고구마의 역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죠. 자, 감자입니다. 이 감자는 고구마와 반대로 서늘하고 약간 건조한 지역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환경과 어느 정도 잘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감자가 들어오고 나서는 급속도로 전국적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키워졌다고 합니다. 자, 고구마나 감자나 주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지역입니다.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온 녀석들인데요. 이게 조선의 후기, 그러니까 영조 시대쯤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오고 누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는지 따지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문헌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토양이나 기후에 좀 더 잘 적응하는 감자가 널리 보급이 되었고 고구마도 우리나라에 적응이 되면서 널리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양주, 원주, 철원 등지에서는 흉년에 이것으로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두천도 사실은 조선시대는 양주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동두천 토박이인 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도 우리 고장에 살면서 조선시대는 감자를 먹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토마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토는 원산지가 북미 대륙 쪽입니다. 아까 고구마나 감자는 남미 대륙 쪽이 원산지인데 이번엔 북미 대륙 쪽입니다. 여기서 북미라는 것은 멕시코나 미국 또는 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같은 이 지역을 북미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토마토를 발견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널리 퍼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이었던 콜럼버스 들어봤죠.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북미 대륙 쪽에 도착을 했을 때
발견하게 된 과일이고요. 이 콜럼버스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토마토를 유럽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토마토가 들어왔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고요. 다만 지봉유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지봉유설이라는 책에 토마토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지봉유설이 1614년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 이전에 토마토가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방울토마토는 토마토하고 다른 종류입니다. 이번엔 수박입니다. 수박은 원산지가 남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남아프리카 지역. 자,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 자, 여기 북쪽, 아프리카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집트가 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도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근데 그리고 중국에서도 900년경에 전래되어서 중국에서도 그때부터 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년에 중국에 들어갔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00년도 넘죠. 그 시기에 중국에서도 키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수박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드라마에서 그 사람들이 수박 먹는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박도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과일은 아니었네요. 다음은 참외입니다. 참외. 참외는 원산지가 중국인데 중국 중에서도 요 화북 지역이라고 중국의 북쪽 지역에서 나는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추측을 하냐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참외 같은 경우는 아까 수박보다도 더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그 참외를 가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외하고 비슷한 놈이 있습니다. 서양 참외라고도 불리우는 멜론 있죠, 멜론. 이 멜론은 원산지가 그 남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멜론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냐면 190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외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거의 2000년쯤 전이고요. 2000년쯤 전. 네. 그리고 멜론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제 100년 조금 더 넘었죠. 그러니까 서양 참외와 우리나라 참외의 이 역사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화. 국화차로 끓여서 먹기도 하는 이 국화는 사실은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이 원예 작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화를 다 관상용으로 또는 뭐 국화차를 마시기 위한 용도로도 키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그 동양 지역에서 최초로 재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나라 시기에 최초로 재배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쯤 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널리 퍼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너무 널리 퍼지는 바람에 벚꽃과 함께 일본의 황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아직도 왕이 있잖아요. 일본의 황실을 상징하는 꽃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일본 황실의 문양입니다. 근데 국화 문양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화를 사군자 중 하나로 쳐서요. 여기서 사군자는 매난, 국죽,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 네 가지의 식물을 사군자라고 하는데 이 사군자는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가져야 할 절개의 상징이다 라고 해서
국화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이 공이 국화를 좋게 봤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즘 국화는 이렇게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 국화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보이게 된 이유가 조금 재미있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장례식에서는 국화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양식의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서양식으로 죽은 사람의 영전에 꽃을 바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에 맞는 꽃을 찾다 보니까 국화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화가 이렇게 좋을 때도, 먹을 때도, 슬플 때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찌나 널리 쓰이는지 서정주라는 시인은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그 시를 한번 읽어본다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식물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